문제가 생겼을 때 긴장하는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때때로 긴장과 집중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긴장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보나 육체적으로 보나 긴장과 집중은 전혀 다른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긴장의 반응은 오랜 인류의 진화 속에서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는 생명의 위협 상황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에 의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그로 인해 혈류가 빨라지고 에너지가 방출되어 근육을 단단하게 하며 위협을 주는 대상을 공격하거나 그 상황에서 도망가게 해주도록 육체를 세팅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감정은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반대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생명의 위협이 사라진 현대의 일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우선 양자택일의 단순화로 상황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혹은 상황에 책임을 돌리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어려워지면 이 상황의 책임을 받아들여 자책 속에 빠지고 불안과 근심, 걱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인식해야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차원적인 양자택일이 아닌 마음의 공간을 넓혀 입체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떤 것의 문제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해선 흥분을 일으키는 아드레날린이 아닌 안정적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긴장을 이완한 후 일상적인 집중 상태, 몰입 상태가 되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죠.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개인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긴장하자 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육체 동작의 실수가 목숨과 직결되는 상황인 군대에서의 훈련이나 그와 유사한 위기상황이 아니라면 업무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단순 반복 작업 시 성과를 올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예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이 정확히 이와 똑같은 원리이죠. 하지만 현대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긴장 유발은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허둥지둥 해결 방법 없이 기존의 방식대로만 열심히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이 자체로 시간과 에너지, 자원의 낭비를 일으키는 것이죠. 많은 안타까운 경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나서야 허탈한 마음이 되어 이러한 긴장과 어리석은 행동들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들었던 방식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앞으로는 문제가 생겼다면 자리를 벗어나 산책이라도 해보세요. 마음을 오히려 평안히 하고 안정이 되면 다양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긴장이 아닌 긴장 풀기와 집중으로 장애와 문제를 이겨나가 보세요. 당신은 원시인이 아니니까요.